네, 반갑습니다. 투자의 맥을 정확히 짚어드리는 맥정 코치입니다. 자, 우리 SK하이닉스 오늘 상승 흐름이 어마무시했습니다. 정말 어제만 하더라도 시세가 끝날 것처럼 지옥 같은 투매를 보여주다니 지금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미친 듯이 현재 급반등이 터져나오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이 SK하이닉스에 대해서 뭐라 말씀을 드렸냐면 어제 발생한 투매가 현재 하락 구간의 마지막 투매일 겁니다 라고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주식시장의 고점은 이렇게 오버슈팅이 딱 터지면서 만들어지고 반대로 하락에 대한 이 찐 저점 역시 대중들이 전부 다 투항을 하는 전저점을 깨버리는 무지막지한 이 투매 속에서 저점이 형성이 되는 건데 우리가 그토록 목 빠지게 기다렸던 그 자리에 정확히 들어왔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저점이 찍히기 전부터 여러분들에게 추가적 투매가 발생이 되면 그건 트랩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전환을 해도 한다라고 했는데 보신 대로 제가 찍어드린 그 가격에 정확히 진입을 하면서 현재 이 급 반등이 진행이 됐던 거죠. 자, 그런데 지금 또 저항대에 걸리면서 위로는 또 엄청나게 지금 윗꼬리가 지금 발생이 되다 보니까 아니 코치님 이 저점 대비 반등폭이 상당히 컸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이 수익 실현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질문하시는 분들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 최종 이 매도 문자 아직 안 보내드렸죠? 아직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성급하게 던질 타이밍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번에 발생하고 있는 이 반등 파동은요 여러분 이 저항대도 시원하게 저는 돌파해 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도 돌파에 대한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지금.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이 돌파의 흐름이 나오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럼 이 SK하이닉스 이번에 우리는 어디서 엑시트를 해야 되는지 제가 오늘 시간에 하나하나 자세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오늘 영상의 시청률도 아래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현재 SK하이닉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댓글창에 보유라고 한 번씩 남겨주세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들고 계신지 제가 확인을 해야 저도 그만큼 더 정성과 시간을 쏟아서 앞으로 더 디테일한 이 대응 시나리오 짜드릴 수 있는 거니까 지금 바로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빠르게 설명 이어가서 제가 이제 SK하이닉스 반등을 이야기했던 것 중에 뭐 상당히 여러 가지 관점을 설명해드렸지만 저희 투매가 떨어지는 날 이제 말씀드렸죠. 자, ADR에 상장을 했는데 그런데 이 외인들의 수급이 미친 듯이 쏠리다 보니까 그 뒤에 이제 ETF까지도 상장을 해야 된다고 했죠. 그런데 주가가 급등을 해버리면 이 ETF가 흥행을 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가격 다운을 해야 돼서 그래서 우리나라의 본장에서 SK하이닉스를 매도를 쳤다. 즉 미국에 상장한 이 SK하이닉스의 상장 직후에 이 가격 괴리율과 그리고 ETF 상장에 대한 여파로 하락이 진행이 됐는데 이건 이제 해소가 되는 악재이기 때문에 이제 급반등이 나올 거라고 했죠. 그러니까 상장을 하고 나서 SK하이닉스가 미장에서도 엄청나게 급반등이 만들어졌고 그리고 본장에서도 지금 엄청나게 현재 이 아래꼬리를 달면서 급반등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하단에 대한 가격을 미리 짚어드렸던 겁니다. 지금 보면 다 덮어버렸죠. 자, 그런데 지금 또 이렇게 윗꼬리가 지금 달리다 보니까 이제 계속 저항을 받던 자리였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공포감이 스물스물 생기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네, 바로 그 공포감 그게 지금 현재의 세력들이 원하는 거죠. 자, 하락에서 이제 매번 저항을 받는다라는 이 학습 효과와 우리 저항이 올 때마다 강력한 매도가 떨어진 이 공포 정말 이 개인들이 싫어하는 거잖아요. 변동성과 공포요. 대중들은 이 반등에서도 현재 엄청난 공포를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 학습 효과 때문에. 자,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요. 그 구간에서 외인과 기관들은 전부 다 이렇게 매집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거기에 오늘의 이제 수급도 한번 보면 자, 어제 이제 개인이 5조 8천억이라는 역대급의 매도를 보여줬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반등이 상당히 강하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역시도 엄청나게 매도를 하더라는 거죠. 그 물량을 오늘은 또 외인이 다 흡수를 하고 있네요, 여러분들. 즉 매도에 대한 이 학습 효과와 현재 발생된 이 공포의 탈출 매도세로 이제는 반등이 진행이 되더라도 개인들은 매도를 하는 구조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러한 논리로 항상 세력들은 개인들의 물량을 뺏어 먹는 겁니다. 이런 흐름에 당하지 마시라고 제가 미리 이 매매하는 시점과 시장 상황에 대해서 매일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말씀드렸지만 이번 이 저항대 있죠. 이 저항대가 저는 이 매도가 아닐 수가 있다. 아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제 이 SK하이닉스도 사실상 고점을 찍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대로 뭐 시장에 대한 30% 조정폭 말씀드렸고 SK하이닉스도 이 가격적인 조정폭이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그 말은즉슨 이 하락 추세대 역시 현재 시점에서 이제 마무리가 돼가는 거예요. 말씀드렸지만 하나의 추세가 이렇게 발생이 된다고 해서 계속 이게 뭐 1년 내내 뭐 지속되지 않습니다. 정점을 찍게 되면 현재 이 다음 섹터, 다음 국면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 다음 흐름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자, 그래서 제가 이 SK하이닉스를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자, 고점에서 이 단기적 쌍고를 만들고 나서 하나의 하락 추세대를 그리면서 내리고 오고 있는데, 자, 이 파동의 끝자락에서는 항상 이 공포의 투매가 발생이 된다고 해서 지금 그 투매가 나왔고, 그럼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좀 강력한 이 반등이 진행이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번 반등이 똑같이 이렇게 추세대의 저항이 받는 게 아니라 11선에 걸리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슈팅이 진행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던 게 투매가 나오고 나서 이렇게 하방으로 슈팅이 발생이 되면 그래서 이 상방으로도 슈팅이 나온다고 제가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번 이 반등 파동이라는 건 위로 강력하게 튀어오르면서 머리 위에 이 21이동 평균선까지도 다시 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저항을 맞고 밀 수도 있겠죠. 아니면 우리 모두의 생각을 깨버리고 미친 듯이 V자 반등 형태로 또 치고 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가능성 다 열려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미리 어느 누구도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 반등 파동이 언제 끝나고 우리는 언제 이 엑시트를 해야 되는지 그 매도에 대한 부분은 명백히 제가 알고 있다는 거죠. 그 기준은 제가 보는 이 핵심 맥점 분봉에는 명확한 이 이탈 신호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 오늘 매우 중요한 흐름이 나왔는데, 자, 오늘 이제 장중이 윗꼬리를 발생하면서 조정은 진행이 됐지만 뭐가 보입니까? 바로 이 제가 그동안에 말씀드렸던 우리가 뭐 급락이 나올 때마다 이 매도 엑시트를 했던 이 상단 추세를 뭘로 돌파했죠? 네, 바로 갭으로 돌파한 거예요. 갭으로.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죠. 세력들은 이 출발 신호를 만들 때 많은 대중들이 탈 수 없게 그 신호를 만드는데, 그래서 이렇게 투매를 만들고 나서 그리고 이렇게 갭으로 띄워버리는 겁니다. 자, 실질적으로 앞의 흐름을 볼 때도 어떤 흐름이 나오냐면, 자, 상승이 나오고 나서 이 조정이라는 게 발생이 됐어요. 그 다음날 뭐가 발생이 됐냐면 이렇게 돌파라는 갭으로 이 맥점 분봉을 돌파하더니 그 뒤에 어떤 흐름이 나왔습니까? 이렇게 맥점 분봉을 타고 가는 하나의 시세가 진행이 됐다는 겁니다. 시세가 여러분들. 자, 그리고 깨지고 나서 또 엑시트가 진행이 되고 나서 고변동성이 생겼지만 이 다음 파동 역시 어떻게 진행이 됐냐? 변동성 뒤에 똑같이 갭으로 돌파하고 나서 뭐 이날도 이제 갭 끼고 나서 많이 밀렸네요. 그죠? 뭐 오늘의 조정과 상당히 비슷한 형태가 될 수 있겠죠. 이 추세대를 갭으로 돌파하고 나서 그 뒤에 어떤 흐름이 나왔습니까? 다시 한번 시세에 대한 흐름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엑시트 신호가 발생이 된 거고요. 자, 5월장과 6월장에서도 매번 시세에 대한 시작은 갭으로, 저항대를 돌파한 갭으로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흐름을 보면 어떻습니까? 똑같이 저항대를 돌파한 갭이 진행이 됐고 현재 작은 눌림이 진행이 됐다는 거죠. 즉 지금 구조가 제가 수급적으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개인들은 탈출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완벽하게 완성이 됐다고 했죠. 그리고 이렇게 갭으로 돌파를 하게 되면은, 투메디의 갭으로 돌파하게 되면은 장중에 개인들이 따라올래야 따라올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매수에 지금 수급 공백이 생겨버린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다시 한번 타고 가는 이 흐름이 앞전에 보여줬던 대로 이러한 시세가 진행이 될 거다라고 현재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럼 엑시트도 어디서 해야 되는지 명확하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앞전 설명에서 다 말씀드린 거예요. 잘 타고 오던 주가가 깨지는 흐름이 발생이 되면 그때는 이 시세에 대한 이탈이 발생이 된 거기 때문에 이 이탈에 대한 흐름이 나올 때 우리는 엑시트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매번 같은 패턴으로 조정이 발생이 됐고 매수에 대한 신호가 발생이 됐고 매번 이 같은 메커니즘이 계속 반복적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엑시트 문자를 일부러 안 보내드린 겁니다. 여러분들 맞잖아요. 내일 장중에 뭐 주가가 깨져가지고 이렇게 이탈이 되면 뭐 꺾이게 되면은 매도가 강화가 되기 때문에 매도 강화가 되죠. 그 깨지는 흐름을 확인을 하고 던져도 그만인데 현재 이렇게 시세가 뿜어져 나오는 과정 속에서 돌파를 하게 돼서 발생이 되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세가 발생이 될 거라고 했는데, 자, 우리가 덜컥 먼저 매도를 할 게 아니라 이 부분이 진행이 되는지 확인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타고 올라가면 시세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거를 앞으로 이 장중에 똑바로 확인을 해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게 없어요. 돌파를 하면 시세의 시작이고 유지가 되면
우리는 홀딩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지지선이 깨지면 그때는 우린 엑시트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막상 우리가 이걸 알고 보더라도 장중에 호가창을 계속 보고 있으면 가슴이 떨려서 이 실시간 이 엑시트 타점을 못 잡겠다. 혼자 대응하기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그 엑시트 시점 정확하게 문자로 보내드릴 테니까 자, 지금 편하게 문자 하나 남겨두세요. 싹 다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지지선이 깨지는 시점이 이번 반등 파동 고점 끝자락이 될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고점에서 우린 엑시트를 하고 나서 또 다시 한번 느긋하게 기다리면 됩니다. 자, 왜 그러냐? 말씀드렸지만 지금 파동 역시 고점을 치고 가는 파동은 절대 아닙니다. 현재는 이제 단기간에 급락을 발생시켰기 때문에 그 급락에 대한 기술적 반등이지 주가가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이 진행이 되려면 다시 한번 바닥에 대한 부분을 테스트 해줘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이 하이닉스를 300만 원에서 여러분들에게 엑시트를 이야기하고 나서 지금은 이 변동성이 큰 박스라고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최근 하락은 그 추세대가 만들어지면서 진행이 된 거고 거기에 대한 이 기술적 반등이 진행이 되더라도 다시 한번 바닥을 터치할 확률이 매우 크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락할 때 매수를 하고 고점에서 엑시트를 노리고 다시 이 밑바닥의 저점을 차분하게 기다려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물론 제가 이 50만 원에서 매수를 이야기할 때 이 100만 원에서 매수를 이야기할 때 그때 사신 분들은 그냥 가져가시면 됩니다. 현재에 대한 조정을 견디시면 돼요. 근데 지금 이 고점에 물려 계시거나 보유한 사람들은 이번에 이 엑시트 신호를 보내드릴 때 그때 이제 물량 관리를 하시던가 일정 부분 이 대응을 할 필요는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점에서 잘 따라와서 매수한 사람들도 그 엑시트 신호에 따라서 수익 관리를 하시라는 거죠. 자, 주봉상에서 현재 역대급의 매도 신호가 발생이 됐고 지금 이 현재에 대한 반등은 이 하락에 대한 이 기술적 반등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사실상 제가 이 매수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현재 구간에서 매수를 하신 분들보다는 기존에 이제 보유를 하고 탈출을 노리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실 거라고 봅니다. 시장을 날카롭게 째려보다가 제가 말씀드린 반등 뒤에 그 엑시트 신호가 도착이 되면 그때 여러분들께 우리가 잘 사왔으니까 잘 팔아봅시다라고 이 엑시트 신호를 실시간 문자로 빠르게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고변동성이 생기고 있는 SK하이닉스이기 때문에 세력들이 물량을 타고 나가는 그 매도 타이밍 역시 아주 강력하게 순간적으로 발생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매수는 이렇게 매번 영상에서 남겨드리지만 매도는 실시간 영상으로 남겨드릴 수가 없어요. 자, 영상을 업로드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셨을 땐 이미 세력들이 위에서 털고 내려앉은 뒤가 되기 때문이죠. 결국 세력들한테 당하지 않고 한 발 빠르게 우리가 움직이려면 현재 구간에서는 이 실시간 대응 방법밖에는 없다는 거죠. 조금 귀찮으시더라도 내 소중한 자산, 생명 같은 투자금 지키는 일이니까 실시간 엑시트 신호 빠르게 받아보실 분들은 아래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로 맥점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맥점이 깨질 때 발생하는 그 엑시트 신호 신속하게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맥점 차트를 통해서 제가 지금까지 어떻게 매매를 했길래 그 고수들이 쟁쟁하던 키움증권 영웅전에서 수상까지 했는지 자,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에 타점을 지켜보기만 하셔도 정말 큰 공부가 되실 거다라는 거죠. 왜 맥점 코치는 현재 저점에서 매수를 이야기하고 이번에 이 추세대에 대한 돌파를 이야기하면서 좀 더 이 고점 치고 나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만 여러분들이 잘 참고를 하셔도 실전 거래에 엄청난 이 기준이 잡히실 거다라는 겁니다. 원래 키움증권 명예전당에 들어가면 상위 랭커들의 매매 내역은 보통 하루나 이틀 뒤에 나옵니다. 하지만 저는 그걸 지금 여러분들께 매일 실시간으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 거죠. 자, 도움 받아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지금 바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제가 지금 이 이론으로 지금 채널에 좋은 종목 소개를 많이 시켜드리고 있는데 한번 보고 오자고요. 플로봇을 보시면 어때요? 안 깨지죠? 모양 어때요? 안 깨집니다. 로보티지도 안 깨지죠. 오히려 제가 지금 더 사자고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최근에 뭐 잡아드렸어요? 필옵틱스. 정말 아쉬운 거는 뭐냐면은 엑시콘이랑 오키스 전자도 다 잡아드렸어요. 보시면은. 근데 다 잡아드렸는데 자, 보세요. 자, 지금 저희 채널 가보시면 맥점 코치 부품주라고 치면은 이렇게 된다니까요. 보통 요즘에 제가 잘 가는 뭐 에코프로나 그런 것들은 조회수 엄청 많이 나오는데 이 탑2를 찍어드렸는데 조회수가 죽어버리더라고. 뭐 한미반도체뿐만이 아니라 그때 이야기했던 게 뭐 저 영상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엑시콘 최바닥일 때, 오킨스 전자 최바닥일 때, 필옵틱스도 최바닥일 때 다 짚어드린 겁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히 이 버블에 대한 이야기를 좀 추가적으로 해드리고 앞으로 어떤 종목을 봐야 하는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금과 똑같은 시장이 이제 86년도 그리고 이 2000년도에 한번 있었습니다. 86년도는 산업혁명이었고요.
2000년도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이 IT 버블이었죠. 그런데 전 지금 시장은 이 86년도와 가깝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 86년도 시장을 돌아보면 이때는 이제 전자화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종목들이 갔냐면 지금과 같은 이 기술주들이 엄청나게 가고 그 뒤에 이 인프라 쪽 건설, 철강, 뭐 조선 이런 쪽이 엄청나게 갔죠. 그리고 당연히 저금리 구간이었기 때문에 은행주도 갔고 그 뒤에는 증시도 엄청나게 상승하니까 증권도 오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가 뭐였죠? 이 3조 호황기였죠. 뭐 저금리, 저유가, 뭐 저달러. 자, 여기서 이제 딱 무릎을 치게 하는 거죠. 뭐 트럼프 때문에 저유가와 저달러, 거기에 이 저금리까지. 그리고 잘 보세요. 지금 이 26년도 시장은 뭐냐면 86년도에는 전자화 시대였다고 하면 지금 이 대 AI 시대죠. 주제는 바뀌었지만 그 흐름은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기술주들 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올해는 뭐 인프라 쪽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점진적으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조용히. 그런데 이 86년도 시장이 상승세가 이 5년을 갔습니다. 5년을. 그런데 우리나라 지수 지금 어때요? 이제 고작 1년 좀 넘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 거죠. 물론 이 안에 이 조정에 대한 시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뭐 몇 개월씩 나오긴 했죠. 뭐 지루한 엄청난 횡보를 하던가. 하지만 엄청나게 장기간 동안 대세 상승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진행하는 게 이 밸류업 프로그램이죠. 최근 이제 일본이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지수가 이 5배가 뻥튀기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뭐 2000포인트에서 이제 4000포인트 좀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뭐 2배 정도 상승을 한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정부가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면서 목표하는 게 뭐냐? 이 MSCI 이 선진국 지수 편입을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최근 나온 뉴스가 24시간 거래가 된다. 뭐 외환시장도 개방을 하고, 그리고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도 지금 1단계, 2단계, 뭐 3단계, 단계별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이 모든 게 왜? 바로 이 선진국 지수에 편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거기에 맞게 정부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편입이 되면 무슨 효과가 되냐? 이제 모든 이 업종들이 재평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패시브 자금이라는 게 들어옵니다. 수십조의 자금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선진국에 편입이 되면 이 장기 투자 성향이 강한 이 글로벌 연기금까지도 들어와서 이 지수의 하방 경직이 또 생기는 거죠. 거기에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해소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이 자금들이 들어와서 어디로 가냐? 우선적으로 이 시총 상위 종목들을 사갑니다. 뭐 삼전이나 뭐 하이닉스가 대표적이고요. 물론 이 현대차, 뭐 바이오 쪽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있겠죠. 그런데 이 종목들을 보면 이미 너무 많이 올라서 올라타기가 쉽지 않죠. 자,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가는 업종을 저는 명확히 알고 있거든요. 이 다음으로 가는 종목은 바로 이 지주사입니다. 지주사. 배당을 늘리거나 이 자사주 소각을 하는 기업들인 거죠. 자, 그러니까 어제 오늘 뭐가 가요? 바로 이 지주사가 가는 겁니다. 지주사가. 보시면 하나 같은 경우도 이 파란 밴드에서 지지를 받고 엄청나게 지금 폭등세를 보여주고 있고, 뭐 효성 같은 지주사들도 다 이 파란 밴드에서 이 쌍바닥까지 만들면서 지금 급등을 보여주고 있죠. SK도 마찬가지죠. SK는 고점 돌파를 하는 건데 더 상승을 해줘야 되는 차트죠. 자, 이 지주사가 가고 그 다음 뭐가 가냐? 제가 보는 이 업종이 갈 건데, 자,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지금 강한 상승 뒤에 계속 기간 조정을 충분히 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 파란 밴드에서 정확하게 지금 지지를 받더라. 이런 차트들로 다음 상승 파동으로 가는 종목들 정말 많이 봤죠. 뭐 하나오션뿐만이 아니라 뭐 LS 일렉트릭도 그렇고 다 이 패턴으로 해서 고점 돌파를 한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지난번에 이 히든 종목은 뭐였냐? 이 전력주였습니다. 지금도 이 20% 수익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히든 종목 절대 놓치면 안 되겠죠? 자, 히든 종목 받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아래에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 여기로 숫자 2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지금 맥점 밴드에 정확히 지지하고 있는 이 히든 종목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돈 드는 거 아니죠? 꼭 받으셔서 이번 수익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최근 부적이나 이 맥점 차트가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원리는 심플합니다. 자, 세력들은 은밀하게 이렇게 물량을 모아가는 매집 구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제 차트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매집 구간을 누구나 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직관적으로 색깔로 표시를 해놓은 거죠. 자, 그런데 아무리 차트가 좋아도 이 실전에서 통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제가 이 맥점 차트를 들고 이 실전 투자 대회를 나갔습니다. 자, 국내에서는 가장 큰 대회죠. 그것도 상위권 수익을 꾸준히 낸 사람만 참여 가능한 이 키움증권 영웅전에 나갔습니다. 자, 1년에 한 번 열리고요. 제가 만든 차트로 전체 9등을 했습니다. 자, 맥점꼬치라고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고, 그리고 직인도 찍혀 있고, 자, 2023 키움 영웅 결정전 전체 9등. 자, 손뭉치. 예, 손뭉치는 제가 키우는 강아지 이름입니다. 소미뭉치. 참 귀엽죠? 자, 혹시나 이래도 의심을 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그래서 제가 지금 바로 이 키움증권 사이트에 들어가서 명예전당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2023년도 1천대회
보이시죠? 조작할 수 없는 이 실제 키움증권 서버 화면이고, 이 쟁쟁한 이 고수들 사이에서 당당하게 이 맥점 차트로 구위를 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맥점 차트는 이 실전 투자에서 이미 검증을 마친 차트란 뜻입니다. 그 검증을 마친 차트로 제가 지금 이 종목과 이 지수에 대입을 해서 지금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시장 이제 상당히 어려워하시고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길래 제가 시장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 이 지금 코스피의 시장 현재가 하락 추세냐?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 차례 음봉이 길게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거는 이 주추세, 이 상승 추세에 대한 이탈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큰 그림에서는 변함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한테 이 86년도 시장 많이 이야기해드렸죠. 이 3조 호황기 시장을 말씀드리면서, 그리고 이 2000년도 초반에 발생했었던 이 상승 국면들, 그러니까 지금 이 상승이 이 1번의 시장과 이 2번의 시장이 지금 이 짬뽕으로 나오는 시장이에요. 짬뽕. 그러니까 믹스의 시장. 그러니까 일단 대세 상승이 맞긴 해요. 대세 상승. 그래서 이 상승 주기를 보면은 어떻습니까? 5년 지금 연봉입니다. 대세 상승이 나오면 이 5년간 상승세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정말 안 나온다 하더라도 3년 발생해요. 3년. 이때 정도.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시장 1년 반 오른 겁니다. 그리고 이 1번의 상승 때와 2번의 상승 때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제일 강한 상승이에요, 지금.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봤을 때 이 파동에 대한 시작점을 뭐 여기로 2025년도로 잡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보통 이러한 강세 파동은, 제일 강했던 파동은 이 상승 파동에 대한 이 30%에 대한 눌림목을 받아요. 30%. 그 지금 4,994포인트, 즉 이 5,000포인트가 지지점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봉상으로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어디냐면은 여기입니다. 여기.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이때 지켜줬던 이 가격대들, 그러니까 이 5,000포인트를 유지를 하면서 뭐 전환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살짝 깨고 뭐 신용이나 미수 물량들을 털기 위해서 뭐 살짝 깨고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정말 이 자리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자리다. 수급으로 지켰던 가격대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라인대를 매도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자리는 철저하게 우리가 이 분할 매수로 생각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매도에 대한 자리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는 어디서 매수를 해갈지만 판단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던 게 A, B, C 파동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표현을 해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이 C 파동은 저점을 깨는 이 공포를 주는 파동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말 그대로 여기서 시간만 죽이고 이렇게 전환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공포를 주는 파동이 나와도 말 그대로 그냥 여기서 전환을 해버리면, 왜 오늘도 60일선에 어쨌든 종가상 안착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전환을 하면은 정말 편한 거고, 공포에 대한 파동이 한 번 더 나오더라도 거기는 오히려 이제 극매수에 대한 자리가 되는 거죠. 극매수, 매수의 극점이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판단하기 어렵다고 하면은 그냥 이 구간을 철저하게 분할 매수로 여기면 된다. 그러면 이 현재에 대한 이 조정세가 극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조정 국면이 마무리가 되고 다시 시장은 본래 자리로 회귀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지금 구간의 특징이 뭐냐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고점을 낮추면서 저점을 지키는 하나의 수렴의 형태로 빠지고 있어요. 수렴. 왜죠? 전쟁이라는 악재로,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주가를 눌리는 거죠. 그러니까 의도적 눌림. 이게 이제 해소가 되는 국면에서에 대한 돌파, 시세 폭발, 그러니까 상승. 저는 그래서 이 패턴을 봤을 때 그러니까 이번 전쟁이 그렇게 길게 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이때와 같은 공포가 만들어진다면 매수에 대한 마인드를 유지를 해야 된다. 제가 지금 이 시장을 한 사이클로 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3차 상승, 그러니까 3고점이 발생이 되면 한 사이클이 끝난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지금 한 요 국면 정도 왔다는 거죠. 지금은 많이 오른 자리에서에 대한 조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변동성은 크지만 한 이 정도 국면에 와 있다. 이 다음 파동이 존재한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린 겁니다. 다음 파동이 더 나와줘야 돼요, 지금은. 그럴 때 이제 다시 뭐 반도체, 뭐 로봇, 뭐 2차 전지, 특히 최근에 강했던 이런 에너지나 바이오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이런 기존 주도 섹터들, 그러니까 시총 상위 섹터들이 다시 이 순환매를 만들면서 시장을 이끌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시장이 이제 갈피를 잡기 힘들고 이 대응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 혼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이 시장을 좀 잘 극복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이 아래 번호로 이렇게 맥점이라고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됩니다.